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의 장미공원이 있는 삼척 50천 둔치에서 장미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신비한 장미 요정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첫날부터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빨갛고 노랗고 연분홍 빛깔의 장미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장미 터널과 형형색색의 바람개비는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기저기서 가족과 연인, 친구끼리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장미향이 정말 코를 찌르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좋으네요. 5월에 장미축제가 딱 어울리네요. 삼척 지역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장미축제가 50천 둔치에서 시작됐습니다. 8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200여 종 넘는 장미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매년 다른 것 같아요. 점점 장미꽃도 많아지고 색깔도 알록달록 예쁘고요.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하니까 더 즐거우시죠? 네, 그럼요. 올해 장미축제는 예년보다 행사 일정을 2배 늘려 10일간 밤 9시까지 엽니다. 하루 한 송이씩 황금 장미꽃을 찾는 이벤트와 플라워 샤워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주말마다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공군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도 한 차례 펼쳐집니다. 특히 장미 요정과 비밀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중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꽃길런 퍼레이드라고 해서 장미 요정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 동해안 최대 규모인 장미공원에서 펼쳐지는 장미축제가 봄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오감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계환입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유리창이 달린 도구로 바닷속을 들여다보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창경바리 어업 문화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어업유산에 선정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언더더시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 튼 새벽 6시 강릉 안인항, 오동나무 뗏목을 끄는 작은 어선이 항 밖으로 나섭니다. 잠시 뒤 80대 어민이 사각형 나무통에 얼굴을 내밉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취재기자가 바닷속에서 어민을 살펴봤습니다. 투명한 창을 마치 물안경처럼 사용해 자연산 미역을 채취합니다. 전통 어업 방식인 창경바리 어업입니다. 창경바리는 과거 동해안에서 널리 쓰이던 어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릉을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어촌계에 총 3척이 있습니다. 그나마 전부 내 친구들인데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하는 사람이 한두 명뿐이에요. 강릉시에 등록된 전체 창경바리 어업인은 모두 14명, 실제 조업에 나서는 건 10명 미만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창경바리 어업인의 평균 연령은 78세 수준, 이마저도 매년 나이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경바리 어업 하는 거는 없어질 거래요. 이 남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게 창경바리 갈 사람이 없어요. 이에 따라 강릉에서는 전통어업을 계승할 창경바리 학교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만들어놔도 이 창경바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든지 없어요. 물어보기만 물어보고 싶고 창경바리 체험하는 이런 건 아예 아니에요. 지난해 강원도 최초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선정된 창경바리 어업.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아시아 최대 인형극 축제인 춘천 세계인형극제가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인형극 회원이 참여하는 유니마 총회도 함께 열려 춘천 전역이 축제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해외 공연자의 두 손이 작은 인형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인형이 어린이 관객들과 익살스러운 장난을 주고받습니다. 공연자의 두 손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표현한 인형극 비다의 한 장면입니다.
지난 2018년 춘천 인형극제에서 화제를 모은 이후 재초청된 만큼 어린이 관객들도 어느 때보다 즐겁습니다. 오늘 본 게. 그게 재밌었어요? 네! 올해로 37회를 맞은 춘천 세계 인형극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대표 인형극들과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까지 100여 개 인형극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관객들은 직접 인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꼭두각시 놀이나 가면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TV보다 훨씬 더 생동감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는 장르를 넘나드는 소규모 인형극이 열리고 축제에 꽂힌 거리 퍼레이드 퍼펙트 카니발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시민들이 한 1000여 명 참석해서 분장하고 인형 메고 서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춘천시청까지 갔다가 시청에서 이제 개막 퍼레이드 주제 공연이 이제 펼쳐지고요. 인형극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 세계 인형극 총회 회원들이 참석해 인형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니마 총회가 열립니다. 춘천시는 이번 행사로 13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이 총회를 넘어서 인형극의 어떤 미래와 방향성을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믿고 춘천 인형극제는 다음 달 1일까지 춘천 인형극장과 문화예술회관 등 춘천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어제 춘천 신촌 2교 난간 보수공사 현장에서 62살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강원도에서만 최근 3년간 85명에 이릅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리가 폭격을 맞은 듯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갑자기 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전날 난간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견됐고 다음 날 보수 작업 도중 붕괴된 겁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2살 양모 씨가 넘어져 발을 다쳤습니다. 신촌 2교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붕괴된 이 난간이 산책로를 덮쳤는데요. 만약 보행자나 작업자가 있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평소 다리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대단히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라든가 시설 하시는 분들께서 좀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하셔가지고 홍천 국토관리사무소는 다리 아래 산책로를 통제하고 교량 난간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의 도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피드럼과 경강등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향후 교량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밀 점검 업체에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평창에서는 72살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에 끼어 숨졌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만 82건. 이로 인해 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조항들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집중 안전점검과 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10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고 국민의힘은 강원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기헌, 허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이 오늘 도내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가 권성동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 강릉 중앙시장과 차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상대로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모두 1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벽보 현수막 훼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도 1건 포함됐습니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입니다. 경찰은 선거기간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의회가 강릉시가 제출한 1조 6,080억여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일부 수정 가결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고 세출 예산은 5억여 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습니다. 또 강릉시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0분 자유 발언에서 홍정환 의원은 미래의 강릉 시민이자 소중한 인적 자원인 외국인 아동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보육료와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5승 3무 6패로 리그 8위에 처져 있는 강원FC가 오는 25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FC와 시즌 15차전을 치릅니다. 지난달 춘천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광주를 1대0으로 이겼던 강원은 이번 광주 원정 경기에서도 반드시 광주를 이기고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FC는 최근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부진한 경기를 펼치고 있지만 다음 달 17일 주축 공격수인 김대원과 서민우 선수가 전역을 앞두고 있어 그때까지 치르는 5경기에서 승점을 최대한 쌓겠다는 전략입니다.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심 지역인 황지동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황지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 있는 외식업 상인 점포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미영업 점포 등은 제외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달 5일까지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5곳을 선정한 뒤 8월까지 한 곳당 300만 원 상당의 컨설팅과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